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이런저런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 또 제 댓글에도 뭐 많이 있더군요. 자, 이 윤석열 후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정말 국민의힘 후보는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바로 최근에 벌어진 이런저런 실언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 내지는 그 사과 태도 뭐 이런 것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최근의 일은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인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고 정확하게 따져보면 뭐 옹호 논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발언이었죠. 5.18과 쿠데타를 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그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뭐 젊은 층 뭐 이런 곳에서 이건 정말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과를 거부하고 앞뒤 말을 자르고 내 말을 곡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니 내가 5.18 잘했다 뭐 무슨 쿠데타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 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대에서 그 지휘를 해본,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김재익 경제수석 같은 사람을 기용을 해서 경제 잘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부연 설명하는 거 뭐 그게 안중에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과를 거부했지만 사과를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근데 문제는 이 유감 표명을 하고 나서도 그거로는 사과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결국 전두환 정권에 고통받은 분들께 송구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과 표시를 했는데, 자, 이렇게만 그쳤어도 또 괜찮을 텐데, 이 즈음에 무려 3차례 자기 돌사진 때 사과를 잡는 장면을 비롯해서 사과를 개한테 주는, 뭐 인도 사과라고 하더군요. 그걸 개한테 주는 장면, 이것까지 이제 토리 인스타그램이라는 자기 그 반려견 인스타그램이죠.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결국 사과는 개나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냐 해서 공격을 또 받고, 이렇게 돼서 연타로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이래도 국민의힘 후보는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뭐 저를 아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후보는 위기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이게 결국 국민을 조롱한 것 아니냐, 내지는 당내에서도 보수의 품격을 찾을 수 없는 정말 가벼운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한다, 착잡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논평을 했고, 오후에 라디오에 나와서는 처음 본 메시지가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 아니냐 였어 선입견으로 계속 그렇게 보이더라. 빠른 정정 노력은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서 돌잔치 사진을 올린 것도 왜 올렸을까? 좀 의아했다. SNS 담당자는 처음부터 정말 적절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런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가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후에 유튜브로 생중계된 그 유승민 후보의 2차 마스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 사진을 도대체 누가 찍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처가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우리 캠프 직원이 저희 집 근처 사무실에서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고, 그 사진을 찍어준 것은 그러니까 반려견한테 사과를 주는 이 사진을 찍어준 것은 캠프 직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 강아지의 뭐 눈동자에 비친 그 남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성은 김건희 씨인 것으로 보이고 남성은 그게 뭐 윤석열 후보인지 캠프 직원인지 뭐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명한 것을 봐서는 뭐 이 바쁜 시간에 거기 가서 걔한테 사과 주는 거 찍고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자, 캠프 직원이 사과 스토리를 올리겠다는 걸 얘기해주고 내가 승인을 했다.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제 탓이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납작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백기투항했다 국민들한테.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좀 잘 오해를 해서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할 것인가, 특히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에 이런 사진을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나의 불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내지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기자들이요, 흔히 사건과 사고는 구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앞으로 파장을 예측하기가 힘든 이런 것들은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고는 그냥 객관적으로도 명확하다. 물론 지금 현재 받은 충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사건과 사고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갑자기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다칠 수가 있죠. 이거는 돌풍의 휘청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부는 태풍처럼 지속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만약에 집이 망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집도 망가지고 주변에 뭐 홍수도 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건이고 지금 이런 경우는 사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한테 들이닥친 대장동 의혹, 이거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건 현재도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본인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그 책임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건 감옥에 갈 일이죠. 배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라는 것부터 꼬리 자르기를 하고 본인은 뭐 아무런 관여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걸핏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 머리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물론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꼬리 잘라주려고 하겠죠. 지금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 훨씬 크다 하는 것이 55 내지 60% 정도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그건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이재명 지사처럼 무슨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핵심적인 지지층,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빼고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부인한다고 또는 사과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윤석열 후보의 이 뭐 개사과 이거는요 사고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의도가 있거나 뭐 무슨 아니면 의도라고 한다면 뭐 만약에 있다고 치면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니까 사과라고는 했는데 좀 찜찜하네? 뭐 혹시 그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다 내 책임이다. 나의 불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출렁이는 겁니다. 출렁, 지지율이. 출렁여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 대선 행보를 접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사건화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물론 상대 진영에서는 이걸 사건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하자 뭐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 역사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고성 실언을 사건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특히 개사과 이런 것들은 사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지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락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공격을 추가로 해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지금 잇따라 실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잇따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호된 비판을 받고, 자, 앞으로 정말 본인의 메시지 관리 철저히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주변 저 인스타그램은 뭐 폐쇄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약간 왜 가볍게 올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자기 글 이런 거는 현재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어떤 정도의 뭐 통제 장치 또는 그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이런 데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건 불찰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건화가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위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이 그 기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경험적 관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뭐 모든 언론 매체에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위기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이게 위기로 이어지려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같은 실수를 또 한 번, 또 세 번째 뭐 이렇게 반복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이제 한 열흘쯤 뒤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11월 5일이요. 그 국민의힘 후보 확정되면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난번 2차 컷오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원 투표에서는 압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역선택도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럼 종합적으로는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예상이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이 사건이 윤석열 후보의 저의 판단,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는 저의 판단에 결정적 뭐 타격을 가할 정도의 사건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5일 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자, 그때부터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사람과 이제 1대1 구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뭐 이런저런 공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면에서도 똑같이 물론 나오겠죠. 그러나 그때 그냥 사고 정도로 치부됐던 것은 그때 리바이벌이 여간에서는 잘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락 지었던 거니까. 그러나 사건은 계속 연장이 된다. 대장동,
이재명 후보의 뭐 조폭 연루, 그 다음에 형수 쌍욕, 뭐 형수 쌍욕도 일종의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그거는 워낙 형수 쌍욕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건화할 조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악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악재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과 뭐 고발사주 의혹을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느냐,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될 소지가 있죠. 그거는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사건.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도 일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감시조로 파견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씨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여권 패널들은 자꾸 그걸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윤석열 후보가 정말 위기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결론은 지지율의 타격은 받겠지만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또 한 번, 두 번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정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